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식은 용기가 더해져야 실현된다. 눈이 손과 함께 일하듯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낳는다. 그 두 가지는 불멸이기에 위대함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할 수 있으므로 현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이 없는 인간은 암흑 세계에 사는 것과 같다. 또한 지식과 용기는 눈과 손의 관계와 같다. 용기가 없는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스물에는 스물답게 이른에는 이른답게 자연과 기술의 도움으로 정신을 늘 새롭게 하라. 7년마다 기질이 변한다고 한다. 그때마다 안목을 더 고귀하고 좋게 바꿔가라. 태어나서 첫 7년 동안 이성이 생겼고 그 후로도 7년마다 새로운 능력들이 더해졌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관찰해서 다른 능력들을 더할 때 활용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위나 직업이 바뀔 때 행실도 바뀌는데 나중에 제대로 무르익었을 무렵에야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니까 20살에는 공작새, 30에는 사자, 40에는 낙타, 50에는 뱀, 60에는 개, 70에는 원숭이, 그리고 80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모한다. 나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하라. 재능도 근면해야 꽃핀다. 부지런한 범인이 게으른 천재보다 낫다. 근면과 재능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소용없고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탁월한 사람이 된다. 평범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우월한데 게으른 사람보다 발전한다. 근면이란 명예를 얻으려면 치러야 하는 대가다. 대가를 덜 치를수록 얻는 가치도 작다. 심지어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종종 부족한 건 근면성이지 재능인 경우는 드물다. 높은 지위에서 평범하게 지내는 게 낮은 지위에서 탁월한 것보다 좋다는 말은 좋은 핑계가 된다. 하지만 최고위직에서 탁월할 수 있는데도 최하위직에서 평범한 상태에 만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삶에는 재능과 기술이 모두 필요한데 그것들을 완성시키는 게 근면이다. 지식의 선한 의도를 더하라. 무분별한 지식은 파멸로 향할 뿐이다. 지식의 선한 의도까지 겸비하면 확실히 성공한다. 반면에 뛰어난 지성의 사악한 의도와 결합되면 비정상적인 재앙이 일어난다. 악의는 우수성을 망치는 독이다. 거기에 지능이 더해져봤자 더 치밀하게 파괴할 뿐이다. 오직 그 끝에 파멸만 있는 비참한 우월성인 것이다. 판단력이 없는 지식은 2배로 어리석다. 삶이 힘들수록 철학을 공부하라. 이 시대를 살아낼 지혜가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 의외로 대단히 드물다. 모두가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시대에 사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런 사람들조차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고 심지어 우수함도 유행에 따른다. 그래서 철인이 유리하다. 불멸의 존재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안 맞아도 장차 맞는 다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지식은 넓게 갖추고 날카롭게 구사하라. 10마디 지도보다 1마디 조언이 더 효과적이다. 바람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현자는 우아하고 고상한 취향의 박학다식으로 무장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평범을 뛰어넘는 전문가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 그들은 재치 있는 격언들과 고귀한 행동들을 방대하게 알고 있으면서 딱 필요한 시점에 딱 맞게 구사한다. 사실 진지한 지도보다 재치 있는 한마디로 배우는 게 더 많다. 넓은 지식은 어떤 다른 기술 이상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결점을 개성으로 바꿔라. 카이사르의 월계수처럼 오점을 남기지 말라. 완벽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스스로 육체적으로나 결점이 없고 혹시나 있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단히 높은 능력들이 있어도 거기에 붙은 한 가지 흠집을 매섭게 찾아낸다. 태양 전체를 가리는데 한 조각 구름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평판도 마찬가지다.
저기를 품은 자가 즉시 결점 하나 착안해서 끊임없이 상기시키면 된다. 결점을 개성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완이다. 카이사르가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월계수로 가렸던 것처럼 삶을 지혜롭게 나눠 써라. 숙소가 없으면 여행이 지치듯 삶에도 쉼이 필요하다. 당신의 삶을 지혜롭게 나눠 써라. 그때그때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나눠야 한다. 숙소가 없으면 여행이 피곤하듯이 삶도 휴식이 없으면 지친다. 다양한 지식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아름다운 인생의 첫 시작은 죽은 자들과의 여흥, 즉 독서로 보내라.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간다. 이때 좋은 책들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일생의 두 번째 여로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보내라.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모두 보고 느껴라.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모두 보고 느껴라.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조물주는 그의 선물을 분배했고 때때로 추한 사람들에게 가장 풍성한 축복을 주었다. 인생의 세 번째 여행은 완전히 자기 자신 속에서 보내라. 최후의 행복은 철학하는 것이다. 행운을 좇지 말고 지혜를 좇아라. 행운의 크기가 지혜의 크기와 비례한다. 행운을 얻는 기술, 행운에서 규칙이 있다. 지혜로운 자가 운이 좋은 건 우연이 아니고 노력하면 운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있는 문 앞에 가서 열리겠지 상상하며 만족한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마침내 대담하게 선행과 용기의 두 날개로 여신에게 날아가 호의를 얻어낸다. 그렇지만 깊이 고찰해보면 선행과 통찰력을 쌓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누구나 자신의 지혜만큼 행운을 얻고 자신의 어리석음만큼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규모보다 내실을 평가하라. 중요한 건 다재다능이 아니라 탁월함이다. 규모보다 내실을 평가하라. 우수함은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렸다. 현실에서 최고는 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은 질이 떨어진다. 주위에서 키 큰 사람이 허당일 때가 많듯이 두꺼울수록 훌륭한 책이라고 여기는 건 마치 책이 두뇌가 아니라 팔을 훈련하기 위해 쓰였다고 보는 격이다. 크기만으로는 절대로 평범함을 넘어서지 못한다.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고뇌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면에서 정통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어느 것에도 정통하지 않음을 스스로 알아서다. 집중을 해야 탁월해지고 숭고한 분야에서라면 진정 영웅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깊고 철저해져라. 내면이 얕으면 금세 대화가 겉돌도 들통난다. 깊고 철저해져라. 그러면 어떤 역할이든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다. 내면은 무조건 외형보다 더 깊어야 한다. 반면에 아주 단순한 두뇌도 있으니 마치 웅장한 궁궐 현관을 지나 오두막방으로 이어지는 집과 같다. 그들에게 아무리 이상하다고 말해도 첫 인사말 이후부터는 대화가 겉돌기 때문에 소용없다. 그래서 그들과의 담소는 인사말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지만 곧 침묵에 잠긴다. 생각의 샘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말이 곧 고갈되기 때문이다. 피상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만당한다. 그러나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은 내면이 공허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은 영리한 사람들의 조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춰라. 상황을 지배해야지 지배당하면 안 된다.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춘 사람은 상황을 지배하지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다. 그는 단번에 심연의 소리를 듣는데 마치 관상학자가 관상을 보는 것과 같다. 사람을 보면 그를 이해하고 내밀한 본성까지 알아낸다. 몇 가지 관찰만으로도 가장 깊이 숨겨진 마음을 해독해낸다. 예리한 관찰, 철저히 통찰, 올바른 판단.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발견하고 관찰하고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다. 판단력이 다수의 재능이라면 창의력은 소수의 특별한 재능이다. 창의력을 지녀라. 이것은 최고의 천재성을 증명한다. 다만 어떤 천재가 약간의 광기도 없이 견딜 수 있겠는가? 창의력이 천재들의 문제라면 판단력은 사려 깊은 사람들의 문제다.
전자는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며 훨씬 드문 경우다. 왜냐하면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새로움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곱절로 빛난다. 다만 새로움은 판단을 내릴 때는 다소 모험을 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지만 천재성을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찬사를 받을 만하다. 지식은 늘리고 일은 줄여라. 그 반대로 하지 말고 지식은 좀 늘리고 일은 좀 줄여라.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보다 여가가 더 낫다. 우리가 정말로 소유한 건 시간뿐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시간은 있으니까. 당신의 소중한 삶을 단순 업무로 허비하는 것이나 반대로 과도하게 숭고한 활동으로만 보내는 것이다. 똑같이 불행하다. 일에 치여서 부러워만 하며 살지 말라. 그랬다간 삶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지쳐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건 다르다. 아는 게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이 소유하지 말라. 내 것일 때보다 남의 것일 때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진귀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신의 것보다 타인의 것으로 더 잘 향유한다. 첫날에만 주인을 위한 것이고 다음 날부터는 내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훼손에 대한 걱정 없이 타인의 것을 2배로 향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매력을 향유한다. 모든 것을 결핍되었을 때 전보다 더 소망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물도 타인의 것은 신의 음료로 보인다. 꼭 소유에만 국한된 것도 아닌 것이 빌려서 가지고 있어도 역시나 신경 쓸 일이 많아져서 짜증스럽다. 결국 자신에게는 무익하고 남에게도 호감보다는 적대감을 사기 쉽다. 실수는 빨리 인정하라. 변명으로 덮을 수 없고 조롱만 당할 것이다.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에서 의무감을 느끼고 길을 잘못 들었는데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의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심 후회가 밀려와도 겉으로는 변명한다. 그래서 애초에는 부주의하다고 지적받지만 나중에는 어리석다고 격려를 받게 된다. 신중하지 못한 약속이나 잘못된 결심에는 구속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줘야 한 행동을 고수해서 집요하고 심술궂은 바보가 되려고 한다. 기억력보다 분별력으로 일하라. 기억력보다 분별력으로 일하는 게 낫다. 회상에 의존할수록 분별력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적기를 놓치는 이유는 알아채지 못해서다. 이때 친구의 적절한 조언이 있으면 제대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딱 맞는 시기에 딱 맞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정신적 재능에 속한다. 그 재능이 부족해서 많은 것들이 실패한다. 그러니 분별력이 있다면 친구와 나누고 분별력이 없다면 주위의 도움을 구해라. 나눌 때는 조심스럽게, 구할 때는 간절하게. 조심스럽게 힌트만 주어라. 당신의 조언이 마침 친구의 관심사와 부합한다면 금상첨화다. 처음에 살짝 관심만 표하고 이후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때 더 열의를 보여라. 그가 거부하면 마음을 돌릴 우회로를 모색하라. 노력해야 한다.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건 대개 시도조차 않았기 때문이다. 재주보다 지혜를 따르라. 지혜를 따르라. 모든 면에서 말이다. 모든 말과 행위에서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규칙,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규칙은 한 줌의 지혜가 엄청난 재주보다 낫다는 것이다. 큰 박수갈채는 못 받더라도 유일하게 확실한 길이다. 지혜롭다는 평판이 가장 큰 명예다. 당신은 현자들을 이해하기만 해도 충분한데 그들의 말이 진정한 성공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거짓에 거짓을,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지 말라. 어리석은 짓을 악화하지 말라. 하나의 타격을 개선하기 위해 4개의 다른 타격을 범하거나 무례함을 통해 보상하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바보짓과 거짓말도 그러한데 왜냐하면 양자는 각각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모든 불완전성에 많은 다른 불완전성이 추가되는 것은
불완전성의 유산이 상속되기 때문이다. 바보들은 오늘을 불평하며 어제는 칭찬한다. 바보짓들을 예방하라. 이것은 진실로 지혜로운 일이다. 어리석은 일들은 널리 퍼져 있어 그 세력이 크다. 개인적으로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일반 대중으로서의 어리석음을 피할 수는 없다. 운명이 최선이라면 그것에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게다가 자신의 행운에 불만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행운을 부러워한다. 또한 오늘의 사람들이 어제의 것을 칭찬하며 여기에 사람들이 저기의 것들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평범한 편견들이 드러난다. 지나간 모든 것은 더 나아 보이고 멀리 떨어진 모든 것은 더 높이 평가된다. 모든 것을 비웃는 사람은 모든 것을 슬퍼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바보다. 제왕의 위엄을 갖춰라. 각자 위엄을 세워라. 모든 행동을 격조 있게 하라. 제왕까지는 아니어도 군주에는 어울릴 정도로 말이다. 행위는 숭고하고 생각은 비상하며 모든 면에서 왕처럼, 그러니까 비록 권력은 없어도 최소한 훌륭하다고 평가받은 행동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제왕적인 것은 흠없는 도덕성에 있고 제왕은 스스로 위대한 표본이 되지 위대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다. 특히 권좌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 우월해지기를 목표하고 공허한 의식에 참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정으로 제왕다운 성격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 교만을 과시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숭고한 것을 취해야 한다. 다양한 공직에 몸담아라. 공직에 몸담아라. 그러려면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데 어디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구분하려면 대단히 주의력과 안목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분야는 용기를, 어떤 분야는 이성을 요구한다. 정직하기만 하면 되는 분야가 가장 수월하고 노력해야 하는 분야가 가장 까다롭다. 정직은 성격만 올바르면 되는데 노련함은 모든 주의와 열성을 쏟아도 충분하지 않다. 인간들을 통치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고 바보나 천지들이라면 훨씬 더 힘들다. 이성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는 2배의 이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과 짜여진 시간표만 따르도록 인간을 통제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자유롭게 각각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게 낫다. 변화가 있어야 정신이 실증내지 않고 깨어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종속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종속되는 일들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디서나 죽도록 땀을 흘려야 하는 분야들은 가장 나쁜 것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 배우든지 빌리든지 어쨌든 지식을 가까이 두라. 지식을 쌓거나 지식인과 가까이 교류하라. 자신의 것이든 누군가에게 빌렸든 지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모르는데도 알고 있다고 믿는다. 지식이 부족하면 구제불능이다. 무지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믿지 않으면 현명해질 것이다. 지혜라는 미덕이 드물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쁘지 않게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충고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한 결말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이성을 갖고 숙고하라. 침묵은 유능한 두뇌의 봉인이다. 침묵은 유능한 두뇌의 봉인이다. 근거가 깊은 곳에서는 비밀도 아주 깊이 놓여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침잠하는 넓은 공간과 동굴이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강한 자기 지배에서 나오고 자신을 극복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다.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유익하다. 이성이 건강하려면 내면의 온건한 정서를 키워야 한다. 침묵은 위험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 위험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도들, 즉 그들을 오도할 의도로 항변하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추적하기 위한 험담이다. 그 모든 것에서 주의 깊은 사람은 평소보다 내향적인 사람이 된다. 심오한 이성으로 옳게 판단하고 좋은 취향으로 삶을 물들여라. 뛰어난 인간의 3가지 덕목이 있다. 관대하신 신께서 내리신 최고의 선물들은 바로 생산적인 창의력, 심오한 이성, 세련되면 유쾌한 취향이다. 좋은 생각보다 올바른 생각이 더 좋으니
이것은 선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몸이 편한 대로 판단하는 건 문제가 된다. 이성적인 본성으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20대에는 의지가, 30대에는 지성이, 40대에는 판단력이 앞선다. 흡사 살쾡이의 눈처럼 빛을 발산하여 캄캄한 곳에서 명쾌하게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급한 것부터 헤쳐나가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양질의 것들을 풍족하게 얻는다. 그러나 내내 좋은 취향은 삶 전체를 물들인다. 성숙한 인간이 되라. 성숙한 외모도 빛나지만 성숙한 태도는 더욱 빛난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귀금 속이듯이 도덕적으로 묵직할수록 귀중한 사람이다. 어떤 능력이든 성숙의 경지에 이르면 존경심을 자극한다. 사람의 태어남은 그의 영혼의 얼굴이다. 성숙함은 바보들이 둔감해서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차분하고 권위 있는 분위기에 있다. 성숙한 이들은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들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 사람은 결국 성숙함으로 완성되니 누구나 성숙한 만큼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진지함과 권위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를 멈출 때 생겨난다. 숭고한 품성을 가져라. 숭고한 품성을 가져라. 한 명의 숭고한 인격이 대다수 범인들의 평범한 인격을 합한 것보다 고귀하다. 위대한 사람은 정신의 모든 성격들이 위대하도록 더욱더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신의 모든 것이 영원하고 무한하듯이 영웅의 모든 말과 행동도 장엄하고 충만해야 한다. 껍질 이면의 알맹이를 보아라. 내면을 들여다보라. 대부분 보여지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무지하면 결코 껍질 속을 보지 못하고 알맹이를 보여줘야만 깨닫는다. 언제나 처음에는 거짓말이 판을 치면서 지독하게 야비하게 바보들을 조종한다. 진실은 늘 시간의 팔을 잡고 절뚝거리면서 마지막에야 온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진실을 위해 인내한다. 기만은 매우 피상적이어서 피상적인 사람들이 잘 속는다. 참되고 올바른 것은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거기까지 가닿는다. 직위보다 인격이 더 높아야 한다. 인격이 직위의 책임을 능가해야 하지 그 반대면 안 된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인격이 지위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포괄적인 정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직위도 올라간다. 반면에 편협한 사람은 곧 약점을 보여주고 결국 의무와 부서진 명성으로 파산할 것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위대한 군주보다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을 더 명예롭게 여겼다. 여기서 높은 감각이 도움이 되고 아주 신중한 자신감도 크게 기여한다. 허기를 남겨두라 굶주림을 남겨두어라. 감로주가 채워진 술잔일지라도 입술에서 떼어내라. 욕구는 가치 평가의 척도다. 심지어 육체의 갈증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달래주기만 하는 것이 좋다. 좋은 것일수록 부족해야 더욱 좋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포만감을 느끼면 위험하고 탁월해지는데 방해가 된다. 행복의 중요한 규칙은 남아있는 허기를 통해 계속 식욕을 자식하는 것이다. 만약 열정을 되살리고 싶다면 충분히 향유한 포만감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초조함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행복은 곱절로 기쁘다. 망각하는 능력을 키워라.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건 능력보다는 행운의 문제다. 기억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떠나서 쩔쩔매게 할 뿐만 아니라 비열하게도 가장 원치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고통스러운 일에는 생생하게 굴면서 즐거운 일에는 냉담하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잊는 유일한 치료약이 망각인 경우에도 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의 습관을 들여야 한다. 거기에 일상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가 달렸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는 사람들 뿐이다. 불가피한 위기라면 기회로 삼은 위기에서라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발휘된다. 어려운 임무를 능력 발휘의 불가피한 기회로 활용하라. 익사의 위기에서 놀라운 수영 실력을 발휘하듯이 공경에 빠져서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계기가 아니었더라면 소심함에 묻혀서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자신의 용기, 지식 재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위기는 이름을 드높일 기회다. 또한 고귀한 사람은 명예가 손상될 위기에 처하면 수천 배의 효과를 내며 일한다. 이사벨라 여왕 역시 이 삶의 규칙을 잘 알고 활용했기에 그녀의 치하에서 여러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